안녕하세요. 양자코인TV 4월 15일 방송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퀀티넘에 대한 주요 소식들 정리도 좀 하고요. 양자기술의 트렌드, 그리고 퀀티넘 아이온큐, IBM, 리게티, QPU 실험 결과를 비교한 소식도 있어서 해당 내용까지 포함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퀀티넘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앞으로 양자기술 분야 중에 이온트랩 분야에서 아이온큐와 대장주 역할을 할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하니웰의 자회사로 있기 때문에 하니웰을 통해서 우회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하니웰 사업부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퀀티넘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경영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퀀티넘을 별도로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올 상반기에 할 것처럼 작년에 얘기를 했었지만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상황을 봐서는 올해 안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퀀티넘 상장 관련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퀀티넘은 이온트랩 기술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풀스택 양자 컴퓨터 회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같은 메이저 기업들과 양자기술 관련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성형 양자 AI 기술을 공개하면서 생성형 AI 시장에 양자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줬고 양자기술이 적용이 되었을 때 생성형 AI가 얼마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물론 아직은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생성형 AI 시장에 양자 기술을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AI와 양자 기술의 만남은 멀지 않은 시점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퀀티넘은 엔비디아, 테슬라 등과 최근에 협업을 했었고 글로벌 제약 기업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지만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소식으로는 소프트뱅크와의 파트너십인데요.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일본에서 양자 기술의 상업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진행하는 협력으로 볼 수 있고 그런 만큼 일본의 소프트뱅크를 통해서 일본의 다양한 회사들 그리고 국립연구소 등과 양자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에서 뒤처진 기억이 있는 만큼 양자 기술 분야에서는 진심으로 정성을 들이고 있다고 보여지는 소식들이었습니다. 퀀티넘은 이온트랩 기술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큐비트를 포토닉스 광자 기술을 사용해서 제어하는 만큼 포토닉스 광자 기술에도 깊이 연관되어 있고요. 포토닉스 기술을 주력으로 하는 웬만한 회사들보다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 포토닉스 광자 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 뉴멕시코 지역에 포토닉스 연구센터를 오픈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양자 알고리즘 회사인 페이스크래프트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양자 알고리즘의 다양한 응용 연구를 수행할 예정에 있기도 하고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2018년에 분사한 뉴 퀀텀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QDA 퀀텀 데이터 센터 얼라이언스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 얼라이언스는 대규모 양자 시스템의 상업적인 확장성을 가속화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협력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퀀티넘 외에도 시스코 시스템즈, 엔티티, 큐에라 등의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소식들도 업데이트를 좀 하면요. 퀀티넘에서 최근에 양자 우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컴퓨터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의 수많은 솔루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무작위성 문제를 반복적으로 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소식을 통해서 이온트랩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금융이나 제조산업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결과가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난해 퀀티넘이나 구글의 윌로우가 정해진 조건에서 양자 우월성을 입증하긴 했지만 무작위적인 실용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바로 그 무작위적 실용적 과제를 반복적으로 해결하면서 양자 컴퓨터의 상업화에 한 발 더 다가갔다는 점에서 아마도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퀀티넘의 가치를 높이는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결과는 네이처에 실렸고요. 퀀티넘을 비롯해서 JP모건 체이스, 아르곤 국립연구소,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텍사스 오스틴 캠퍼스,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퀀티넘의 이온 트랩 암호화 솔루션 퀀텀 오리진이 미국 NIST에 의해서 검증이 되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미국 연방기관과 관련 업체들이 PQC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에 초입해 있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마이그레이션 작업에 퀀티넘의 퀀텀 오리진이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어 보이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이 NIST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PQC 도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양자 사이버 보안 산업의 발전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가 됩니다. 또 퀀티넘은 지난 3월에는 하니웰 에어로스페이스 테크놀로지스, 노키아, 누나마와 협력해서 양자 내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는데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양자 위협으로부터 미래의 데이터를 보호한다고 하고요. 양자 암호 분야에서도 점점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윤리연구센터와 미국 명문대 중의 하나인 펄듀 대학 연구원들이 수행한 실험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요점만 정리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으로 2큐비트 게이트 시간을 기준으로 18,000초가 필요한 문제를 수행할 경우에 같은 문제를 IBM의 초전도 방식으로 수행할 경우에 0.51초 만에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병렬 계산에서 IBM의 초전도 게이트 방식이 우수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IBM이나 리게티 같은 초전도 큐비트 방식은 빠른 실행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노이즈가 축적되는 문제로 인해서 아무래도 큐비트의 일관성이나 신뢰성 면에서 이온 트랩 방식보다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위에서 말씀드린 연구센터에서 IBM, 아이온큐, 퀀티넘, 리게티, 그리고 IQM이라는 회사까지 5개의 공급업체로부터 19개의 양자 처리 장치 QPU를 받아서 성능 평가 테스트를 했다고 하고요. 테스트 결과를 보면 퀀티넘의 QPU가 큐비트 간 연결성과 일관성, 게이트 충실도와 같은 각종 지표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우수한 결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초전도 분야에서 구글과 함께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IBM의 경우에는 이번 실험에서 큐비트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는 퀀티넘보다 못했지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효율성과 속도 면에서는 역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다고 하고요. 결과상으로만 요약해보면 이온 트랩의 장점을 가진 퀀티넘이 예상한 대로 연결성, 일관성, 신뢰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초전도의 장점을 가진 IBM은 효율성과 속도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실험 결과에서는 퀀티넘이 같은 이온 트랩 기술을 사용하는 아이온큐보다 조금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큐비트가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시간, 큐비트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 등에서 아이온큐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이트 충실도 면에서도 퀀티넘이 조금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실제적인 응용성과 상업성이 아이온큐보다 조금 더 나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다만 이번의 실험만으로는 퀀티넘과 아이온큐를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험 조건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만큼 그냥 지금 수준의 실험에서는 참고하는 정도로만 가볍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퀀티넘의 경우에 여러 플랫폼과 호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오류 수정에서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큐비트 제어 기술도 포토닉스 광자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높지만 정확도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양자산업 분야에서 탑티어라고 보시면 되고
상장만 된다면 흥행은 어느 정도 보증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컨티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컨티넘 상장이 일정보다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직은 별다른 소식이 없는 만큼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상장이 늦어지게 되면 한의회 구조조정이 끝나는 내년 이후에 상장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만큼 상장까지 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